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신경 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먹는 것들 중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과식을 안 하려고 하실 테고, 또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지켜도 배가 항상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범인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세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외부에서 유해한 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장이 잘 손상되고 그 다음에 탈이 나기 마련이죠. 유해한 균이 아니더라도 과다한 세균이 위장으로 들어간다면 시보와 같은 소장세균 과다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시보는 소장세균 과다증으로 최근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 원인으로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대장에 비해 소장에는 세균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데 위나 대장에서 소장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소장에서 세균이 번식을 하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참, 복통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세균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깨끗한 음식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세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놓치고 있는 식품위생 3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생수입니다. 생수 드시는 분들 개봉해 놓은 상태로 생수 며칠 동안 실온에 놔두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속에서는 미생물이 번식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물속에서 미생물은 굉장히 번식이 잘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나마 세균 번식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지만 실온이나 특히 여름철에 더운 곳에서 생수를 그냥 놔두게 되면 미생물은 급속도로 번식하게 됩니다. 마시는 물은 1ml 안에 세균이 100마리 이내여야 하는데 한 실험에서는 생수를 개봉하면 처음에는 세균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수를 입에 대고 한 모금만 마셔도 1ml에 900마리나 세균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봉된 상태로 놔둔 생수에서는 하루가 지나면 1ml에 무려 4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입을 대고 마셨다면 그 생수는 곧장 버리셔야 되시고요. 입에 대지 않았더라도 가까이 대고서 마셨다고 해도 세균이 들어가서 잘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수를 드실 때는 꼭 컵에 따라 드세요. 생수를 입에 직접 대지 않더라도 생수통을 개봉하면 공기에서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수를 컵에 따른 후에는 빨리 뚜껑을 닫으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생수를 보관하면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되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틀 안에는 복용을 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냉장고 얘기가 나와서 음식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남긴 음식물에 침이 묻어 있다면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합니다. 따라서 양이 많은 음식 같은 경우는 미리 음식을 덜어놓고 잘 밀봉한 다음에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얼음입니다. 얼음 냉동실에 보관하면 온도가 낮아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일부 세균은 낮은 온도에서도 번식합니다. 특히 얼음 틀에 세균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음 틀을 틈틈이 잘 세척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얼음도 장시간 놔뒀다면은 빨리빨리 복용을 해주시던지 또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음은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위생이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카페도 종종 뉴스에서 얼음 때문에 검열에 걸렸다고 나오곤 합니다. 뉴스에서 어떤 카페 직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본인은 절대 카페에 가서 아이스가 들어간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얼음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외부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은 세균이 그 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얼음의 위생 관리가 특히 여름철에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위생 장갑 잘 끼워야 되고, 제빙기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또 얼음 정수기도 중간중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2년 전에는 식약처에서 검사를 했는데 233개 업체 중에서 18%가 검열 위반으로 걸렸다고 하고요. 1년 전에는 커피 전문점 362곳을 검사를 했더니 15곳에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4% 정도인데 2년 전보다 많이 줄긴 했네요. 근데 총 커피 전문점 수가 전국에 몇 개죠? 거기에서 4%면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 넣어둔 잘라놓은 과일이나 회 같은 생냉물입니다. 손질해 놓은 과일이나 회 또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굉장히 잘 번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세균은 꽤 빨리 증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 넣어두기보다는 곧장 먹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냉동실에서 고기나 회 같은 것을 해동해 드실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밀봉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상온에서 녹이기보다는 냉장고에 옮겨서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온에서 녹이면 녹이는 과정에서 세균이 또 많이 침투되기 때문입니다. 물, 얼음, 손질한 생냉물,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식품 위생이 안 좋은 곳에서 하는 외식,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뷔페에 가셔서 오래 내어놓은 과일이나 회 또는 육회, 이런 것들은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 너무 믿지 마시고요. 항상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화불량이 오래되어서 위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저산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위에서 산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세균도 잘 제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나 식품위생을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신 분들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비뇨 생식기 계통에서 들어오는 세균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쪽으로 입에서 들어가는 세균 말고 아래쪽에 비뇨 생식기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세균 흡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이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